안녕하세요, 잭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목에서처럼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일본에 한 달 정도 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 한 가지씩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 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집이 춥다. 지금은 이제 봄인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이제 겨울이었잖아요. 진짜 밤에 낮은 괜찮은데 밤 되면은 진짜 집이 추워요. 특히나 이제 잠을 잘 때 이 한기가 느껴져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전기 매트를 따로 사가지고 그나마 잘 수가 있는데 제가 오고 한 몇 주 동안은 이 전기 매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잠자기가 힘든 거야. 이게 일본은 또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 에어컨이 또 히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히터를 켜고 잤었습니다. 근데 히터가 아무래도 이제 전기세가 또 많이 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매트를 샀습니다. 다들 보니까 매트를 들고 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샤워를 끝내고 딱 문을 열었을 때 이때 느꼈던 추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일본 관련 영상을 보면은 실제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목욕 후 나와가지고 온도차 때문에 막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거주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면은 꼭 이제 매트, 전기 매트는 꼭 들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겨울에는 진짜 전기 매트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도꼭지 물 온도 조절이 좀 번거로워요.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갑게, 왼쪽으로 돌리면 뜨겁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본은 또 이 돌리는 게 각각 나눠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 온도를 조절할 때 이 찬물과 뜨거운 물, 이 분배를 각각 조절을 해야 한다는 점이 좀 불편했어요. 여기 주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 돌려서 조절을 해야 돼가지고 물 온도를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보시면은 인덕션입니다. 인덕션. 제가 한국에 살 때는 가스레인지에 있었거든요. 가스레인지는 어느 냄비든 이제 다 올리고 키기만 하면은 쓸 수 있었는데 IH는 이렇게 보시면은 금속이 깔린 그런 냄비가 아니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그 안 깔린 냄비도 사실 들고 왔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전원을 켜고 돌리면은 자,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지원이 되는 냄비를 올리면은 자,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냄비를 전용으로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이 좀 불편한 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이게 끓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가스레인지 같은 거는 좀만 있으면은 물이 끓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다음에 이사를 가면은 가스레인지가 있는 집도 한번 고려를 해볼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집에 세탁기가 없어요. 세탁기가 배출구 자체가 없어가지고, 물론 제가 이런 집을 고른 것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베란다에 있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 이 집 자체에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탁을 하려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코인 세탁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와야 돼.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로 따야 된다. 한국의 집을 보면은 공동 현관이라든가 집 문을 딸 때 거의 다 보면 이제 도어락으로 따죠. 근데 일본은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키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문이 열려요. 들어오는 문도 마찬가지로 문을 따야지 여는 이런 구조예요. 물론 안전 차원에서 저러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열쇠를 항상 갖고 다녀야 되고 이래야 되는 점이 솔직히 좀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택배가 올 때 집안에 있지 않고 부재 중이면은 이제 도로 가져가는 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원래 한국 같았으면은 사람 집에 없어도 문 앞에 놓고 가면 되지. 일본은 그게 아니더라고. 물론 한국처럼 집에 굳이 없어도 배달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집에 있어야 배달해주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 올 때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는 날에 이제 배달이 왔었는데 그날은 제가 오기 전이었어가지고 바로 그냥 다시 들고 가더라고요. 아니, 몸은 왔는데 짐이 없어가지고 불편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배송 날짜를 따로 지정을 해줘야 다시 또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일 뒤에 다시 배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발코니 창이 단일이다. 한국 보면은 이중창이 많잖아요. 창문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이중창을 쓰는데 일본은 단일창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 집도 보면은 이렇게 문을 열면은 바로 이제 방충망이에요. 방충망. 이게 소리가 다 들려. 마침 또 제 사는 곳이 여기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집이라서 이게 차들 다니는 소리가 시끄러워요. 이 창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부족해. 밤에 잘 때도 차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도 사실 좀 적응이 잘 안 되긴 한데 그나마 나아지긴 했어요. 또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집이 춥다, 그것도 있고요. 이게 찬바람이 다 들어와. 찬바람이. 요즘에는 그래도 뭐 신축이라던가 비싼 집 같은 경우는 이중창을 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웬만하면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8번째, 분리수거가 은근 번거롭다. 일본은 더 세세하게 돼 있어가지고 주소 등록을 하고 나면은 시구청에서 이런 분리수거 안내 책자를 주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재활용품, 타는 쓰레기, 그나마 나은 점은 이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까지 넣어서 버려도 된다는 점. 근데 이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 펼쳐서 묶거나 우유팩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밑에 부분 자르고 평평한 상태로 버려야 된다는 거. 이게 또 귀찮았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그냥 이런 상태로 버려도 됐었는데. 그리고 9번째, 일본이면 역시 그거죠. 110V. 110V가 또 은근히 불편했어요. 컴퓨터라던가 이제 충전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들고 왔거든요. 다 이제 220V죠. 여기는 110V니까 이런 식으로 돼지코를 또 각각 준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끼워서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번거롭고, 이렇게 끼우면은 또 길이가 늘어나지니까 뭐 크게 불편한 건 아닌데 그렇긴 하더라고. 그리고 컴퓨터 본체 같은 경우도 본체 파워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220V 전용이었어가지고 그것도 교체하느라 또 비용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도 220으로 설치가 돼 있었으면은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10번째, 휴지가 얇아요. 지금 보시면은 휴지가 너무 얇아. 한국 같으면은 뭐 3겹, 4겹 휴지 뭐 그런 식으로도 팔고 그러는데 일본은 뭐 2겹 그런 식으로 이게 얇다 보니까 볼일 보고 나서도 닦는데 이게 휴지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일본에 토요코인 갔었을 때도 거기가 휴지가 또 얇았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두꺼운 휴지를 일본에서는 안 만드는 건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애니를 또 주로 보거든요.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라프텔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한국 전용이라 지금 여기에서는 안 켜져요. 이런 식으로 라프텔을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또 애니를 보는데 다른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던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런 라프텔 뿐만이 아니라 뭐 웨이브라든가 다른 OTT 사이트도 한국 내에서는 이용이 안 된다 해가지고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뭐 전자식으로 서명도 다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이런 행정 처리를 할 때 도장을 쓴다는 거, 아날로그 같은 일본의 특징이죠. 제가 통장을 개설하려고 우체국에 갔는데 도장을 안 갖고 갔었거든요. 절차를 진행하다가 도장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어야 이제 된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갖고 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일본은 아직도 이런 도장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행정 절차가 너무 느려요. 뭐 인터넷을 신청해가지고 실제로 설치하는데도 2주 이상 걸리고, 통장이나 카드를 개설했을 때도 기본 일주일은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거의 뭐 바로바로 해결되었을 일을 거기는 뭐 며칠 걸리고 뭐 몇 주 걸리고, 그것도 좀 답답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쓰레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밖에 다니면은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뭐 공원이면 공원, 지하철이면 지하철, 뭐 길가에 가도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는데 일본은 없더라고요. 거의 진짜 쓰레기가 생기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집에 와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했어요. 자, 이상으로 단점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일본 와서 좋았던 점들도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볼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빠이.